오늘은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용기. 제일 어려운 때 사람들은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때. 보통 때는 그런 게 안 생기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영웅은 전쟁에서 생긴다. 그런 말 있죠. 전쟁이 일어날 때 영웅이 생겨요. 그거 똑같아요. 사람도 제일 절망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막바지에 왔을 때, 그때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복 여사 좀 아시죠? 펄복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소설이 대지라는 소설이에요. 대지. 아마 젊었을 때 읽으신 분 있을 거예요. 대지. 근데 대지가 중국이 무대예요. 그때는 저는 대지 읽어봤는데 대지에서 이유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것이 그냥 꾸며낸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펄복 여사가 어렸을 때 실제 겪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자기가 이제 대지에서도 조금 바꿔서 설교의 소설을 쓴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펄복 여사가 중국에서 이제 낳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렇게 된 거는 아버지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였으니까 전 식구들이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전도를 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중국은 그 무속신앙, 또 중국 사람들이 원 믿고 있는 불교, 이 신앙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이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랑말에 와서 우리를 망쳐놓으려고 그런다. 또 우리를 중독을 시키려고 그런다. 저런 사람한테 내쫓아버리고 우리가 왜 저 사람 얘기를 듣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대영부 때 많이 죽였죠.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는데 그거와 비슷했습니다. 근데 몇 년 동안 감염이 들었어요. 큰 감염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물도 없고 농사는 도대체 없고 먹을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예요. 이렇게 감염이 든 건 하나님이 노해서 그렇다. 근데 노해서 왜 노했느냐? 저 노랑머리가 와가지고 뭐 예수님을 전도하느니 뭐냐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노한 거다. 그래서 이 감염이 든 거니까 이 감염을 해결하는 길은 저 노랑머리들을 죽여버려야 된다. 저 선교사 가족을 좀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이 하나하나 퍼져나가서 나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죽이자. 죽이면 비가 올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괭이, 삼보, 망치 이런 거 들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다는 소리를 이 펄복 어머니가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는 미국에 출장 중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펄복하고 그 가족만 있는데 이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몰려오고 날았는데 참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펄복은 어려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별 생각도 안 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죽을 비게 된 거예요. 자, 몰려오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머니가 용기를 낸 겁니다. 어떤 용기를 냈냐면, 자, 이왕 저 사람들이 몰라서 우리 때려 죽이고 헐망정 대접을 해야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차, 과일, 과자 전부 꺼내가지고 식탁에다 차린 거예요. 차려놓고 차도 끓여놓고 이래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집안을 불을 켜서 밝혔어요.
그렇게 해놓고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곡괭이 삽 이런 거 들고 쫓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놀랄 게 뭐냐면 자기들이 못 되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 문을 잠궈놓고 숨었을 텐데 오히려 자기들은 반겨주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여기 지금 차도 많고 과자도 많고 하니까 이제 초콜릿도 있었겠죠. 이런 게 있으니까 맛있는 거 들고 가시라고. 이 소리에 오히려 놀려버린 거예요. 놀래가지고 횃불을 들고 때려 죽이려고 뭐 불을 지르려고 왔던 사람들이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러다가 한 사람이 횃불과 곡괭이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앉아서 먹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로 물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만약에 자,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우리 도망가자 그랬다든가, 또 문을 꽁꽁 잠갔다든가, 불을 끄고 숨었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잡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러 온 사람을 맞이하면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커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날 나는 살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오면 다 죽는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잡히면 우린 다 죽음으로 가는 걸 다 알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대접이나 하고 죽자. 이래서 용기를 냈다. 그러니까 절망해서 용기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이 펄벅 여사가 일생 동안 살 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고통을 받을 때, 이때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제가 이 글을 보고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조금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참 그때가 참 어려웠는데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견뎠느냐. 참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용기를 내요. 그럴 때 용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사람이야. 내가 사람, 내자 따로, 애자 따로, 기억자 따로, 아자 따로, 내가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있는데 이 글도 결국 제일 절망하고 정말 살고는 어떤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걸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렸을 때 1년 만에 1급 소아마비가 들었어요. 소아마비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3번이나 암에 걸렸어요. 암과 투정하고, 자, 그럼 소아마비에 걸려서 불편한 그 몸으로 또 암거진 걸린 사람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제일 절망한 가운데 다른 사람이 와서 저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나,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가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남의 삶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나는 저 사람들 어떻게 볼까? 또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지 않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남이 쳐다볼 때 또 부러워서 쳐다보든 불쌍해서 쳐다보든 어떤 쳐다보지만 그냥 쳐다보는 것 뿐이지 자기에 대해서 깊숙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런 불국의 몸이고 하니까 더 느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내가 살아보니까 뭐 명품백을 가졌든 비닐봉지를 가지고 다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겉멋만 차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또 세 번째 얘기는 내가 살아보니까 남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를 남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보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가 있는 그대로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알맹이. 사실 그 속이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더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실속을 자기가 차려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고 또 경험도 쌓고 또 남에 대해서 덕도 쌓고 이래야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다. 내가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은 미치지 않다. 베푼 만큼 그게 자기한테 되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3페이지 보세요.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 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남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내 마음 속이 아니라 남의 마음 속에, 상대방 마음 속에 내가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투자이고 이게 보장된 아주 좋은 일이더라.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게 자기 몸이 소아마비로 꼴이 돼 있고 암의 고통을 봐서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 이긴 것은 세상을 그렇게 자기 위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내가 살아보니까 시간 하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이들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허망한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나이가 지금 우리 나이 때문에. 그리고 진실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달아진 나이가 우리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들이지만 서로 보듬어 안아주고 마음 깊이 위로하며 공감하고 더불어 같이 지낼 수 있는 친구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알아주는 나이가 우리 나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